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건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년도 2024년도 HLB의 신약 승인에 대한 평가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 자료 PDF 파일을 직접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그걸 보시면서 뭔가 느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어그로 끄는 애들, 네. 어그로 건에 대한 말씀 잠깐 언급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00대로 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700대로 진입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뭐냐? 네,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외인들이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제가 드렸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IR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풀 궤적건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약보합선 정도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승인을 보고 가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밀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 뭐 얼마까지 내려야 될 것이냐. 자, 그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가져가지고서는 큰 거 못 이루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일단 먼저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 얼마 올랐어? 네? 한 5천 원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20% 올랐는데 이 정도 반락이야. 이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도 그냥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저력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내리면 굉장히 조바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지났지. 예전에 여기 있을 때가 우리가 좀 불안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너무 잘게 썰어가지고 보면은요, 큰 걸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가 그 HLB 신약 승인에 대한 평가 자료 뭐 이걸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캡처해서 잠깐 이제 보여드린 그 화면은 어떤 화면이었냐면 바로 이제 이 화면이었어요. 그죠? 이 화면만 그냥 띡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 화면만 봐가지고 뭐 알 수 있겠나? 이거 뭐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자료를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그 자료는 바로 요겁니다. 네, 이게요. 그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은 17페이지에 있었던 거예요. 17페이지. 여기 딱 그 처음에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언제 나왔냐면요. 11월 23일에 제약바이오 전망 해가지고 2024년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전망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김승민 애널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좀 보시면은요. 나오죠?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 글로벌 성과 도출 구간이 진입됐다. 이 건에 대한 뉴스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성과 도출 구간이 2024년이다. 이 건에 대한 뉴스 기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글로벌 신약 성과 도출이라는 그 목차가 있죠. 여기에 이제 HLB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뭐 다른 제약사들이 이제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17페이지 정도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 진펜트라니 뭐 이렇게 나오다가 17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글로벌 신약 성과 도출 리버서네이 플러스 감넬리주맙 해가지고 나왔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현재까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가장 생존 기간을 늘린 치료법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은 뭐 부작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일단 오래 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생존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서제약 엘레바의 리보캄렐리주맙의 생존 기간이 다른 어떤 그 치료제보다도 더 나서 6.9개월 거의 7개월 정도 개선. 이거 뭐 반올림하면 1년 아닙니까?
여러분 1년이 어디야? 그죠? 사망 위험 같은 경우도 무려 한 40% 정도 급감을 한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 대비해서 가장 생존 기간 늘린 치료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 환자 비중이 높은 거하고 HBV 환자 비중이 좀 높은 거, 그리고 4분의 3등급 치료 관련 부작용 있는 거, 부작용 없는 거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리보캄렐리 주막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권에 있어서 다른 뭐 로슈나 아스트라 뭐 이런 건의 부작용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극복하고 이거보다 나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부작용 정도.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일단 생존 기간을 가장 늘렸다는 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강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에세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글로벌 신약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라는 생각라는 판단하에 그 PDF 파일을 작성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가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쭉 치고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반락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악재가 있나 자꾸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전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뭘 언급을 드렸냐면은 뭐 이 토론방 이런 데 가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다 돌고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죠? 네. 자, 결국 우리가 불안감 조성하는 거, 막 유상증자 한다, 막 그런 건에 대한 재료 가지고 불안감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 유상증자라는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약 기업이 어디서 자금이나 어디서. 지금 당장 뭐 적자, 뭐 사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유상증자 해야지 하는 건데, 뭐 지금 하는 거예요. 내년도 적당한 때 또 하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신약 승인이 나는 원년에 유상증자 하는 건, 이게 데미지가 있겠냐 이거지. 그죠? 오히려 발행가를 낮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자라는 거는 발행가 낮게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싸게 살려고 증자에 막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세장을 못 보셔서 모르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렇게 쭉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응?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 여기 나왔잖아요. 예, 이 사진 기억나시죠? 국채, 미국채 뚝 떨어졌잖아. 5%에서 4%로. 막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용기를 드렸고, 또 이게 뭐 거짓이 아니라 팩트 아니에요. 팩트. 팩트입니다. 팩트. 그죠? 네. 여러분들 어그로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가장 최신의 공매 잔고를 일단 그 KRX에서 가져와 봤더니요. 여기 보이시죠? HLB 해가지고 좀 작게 보입니다만 798만 주. 드디어 공매 잔고가 700만 주대로 뚝 떨어졌어. 이 800만 주대하고 700만 주대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 외인 매수, 순매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 환매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들어왔잖아, 또. 12월 1일 날 7만 1000주 또 들어왔어. 순매수가 이 정도면은 결국 이건 뭐야? 외인의 순수 매수도 매수지만은 공매도 환매수라고, 환매수. 숏 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주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듯이 그냥 여기 뚫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 예. 숏 커버링이 지속되는 현상, 연속되는 현상, 숏 스퀴즈가 나면서 공매도 세력들 아작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겁나지. 그러니까 환매수 해야지. 그리고 담보비를 못 만들면 환매수 해야지.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 공매도 잔고가 더 줄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여기를 돌파해버리잖아. 그럼 공매도 잔고 확연하게 급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 에코프로처럼 숏 스퀴즈 나면서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100조라는 말씀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텐베거 여러 번 갔잖아요.
그죠? 템베가 여러 번 갔었던 HLB의 위력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봉도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멋있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네, 뷰티풀 궤적입니다. 뷰티풀.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거 확대가 되나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수렴해가지고 뻥 터지면 텐베건 안 날 수 없지. 네,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 매출이 3조 가고 영업이익이 2조 대 가는데 셀트리온하고 견줄 필요도 없지만 그거보다 더 가지. 그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매출 40조, 시총 40조, 시총 100조, 뭐 요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요걸 제가 그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럼 3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보기 좋잖아요. 그죠? 뭐 근데 내용을 다 아시고 뭐 보시는 분들이 계속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에셋의 그 2024년도 제약 바이오 전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봤어요. 공매 잔고도 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주가가 흔들 때는요. 이런 그 기본을 자꾸 봐야 돼. 기본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데이터 비교를 할 때 확실할 수 있는 리버캄날리주맙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응을 하면 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하튼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드리려고 많이 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뭐 여러 번 뭐 드렸지만은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뭐 상단에 번호가 있죠. 종목명이 뭐야? HLB라고 문자 주세요. 네, 문자 주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뭐 궁금한 거 해결하고 소통하고 문자 받고 고급 정보 듣고 급등주도 받고 궁금한 거 해결도 하고 토탈 서비스를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HLB의 시세 상승이 끝이 날 때까지 한번 계속 전진을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HLB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문구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원 문구 잘 안 보내. 좀 많이 보내주세요. HLB 만세 파이팅. 뭐 다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에 한번 대박 한번 내보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